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5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를 선언을 했죠. 지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고 또 공동정부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 긍정적인 합류, 적극적인 합류.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 공학에 의해서 좀 호남표 일부를 좀 가져올 것이다. 중도층을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낙연 전 총리 외에 곧 이제 비명 행사를 당한 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또 김문수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박빙의 승부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외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낙연 전 총리의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안 될 이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구민주당에서 대표를 지냈고 이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전남도지사를 했고 이런 인물이 또 이재명과 지난번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겨뤘던 그 후보 경선에서 최후까지 그 승부를 겨뤘다가 아쉽게 패했던, 그리고 그때 또 특히 대장동 의혹을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 대장동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지를 처음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낸 그 안에서 드러낸 그런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이재명의 집권 위험성을 강하게 왜 위험한지를 제기를 하면서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괴물 독재국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그런 이낙연 총리의 언급은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표가 불어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특히 중도층을 비롯해서 뭐 호남 지역에서도 이재명은 위험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공학상의 덧셈, 이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재명의 천적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고 저는 과거에 제가 이낙연 전 총리가 기자 시절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에 저도 그때 갓 정치부에 들어갔는데 영남일보 소속으로 그때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겸 총재가 있던 민정당에 같이 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가 계속 정치부에 있다가 일본 특파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남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했는데 정치부 기자 출신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제가 들으면서 핵심을 아주 짚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자회견문의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 대선, 괴물 독재국가 저지와 제7공화국 준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결과가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아주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물 독재 국가가 될 텐데 그걸 저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같이 사실상 연대를 하는 것은 개헌입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 7공화국을 만들겠다.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이야기죠. 일단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명적 영향.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고통스럽더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십시다. 이 최악은 이재명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왜 최악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 이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또 원로라는 사람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모두 침묵을 하면서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이다. 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물론 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그렇게 피력을 하고 나서 이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썰어뜨리며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 독재 국가의 길로 질주를 했다. 자, 내란 종식 프레임.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그것을 기하로 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란 종식에 끼워 맞춰서 이재명의 사법위기 방탄까지 전부 다 내란 종식.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지금 대선도 이른바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치르면서 억지로 갖다 붙여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치르면서 또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되면은 정치보복 같은 내란 종식을 빌미로 해서 그런 프레임을 빌미로 해서 대대적인 정치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 출신이고 좌파 정권의 총리 출신이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이재명과 겨뤘던 이재명의 천적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좌파 출신 중에서도 좌파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인물의 그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파급 효과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 독재 국가는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지금처럼 계속 동원을 한다면은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평가를 씁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채 자행이 될 수 있다. 삼권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 입법권은 완전히 장악을 했죠. 여의도 대통령 이렇게까지 불렸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행정권까지 장악을 하고 사법권은 이미 거의 장악이 완성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면은 견제가 없으면은 정말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계엄 때는 그래도 견제 기능이 살아 있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거기에 다 따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가담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사법 절차를 밟고 있고, 자, 그래서, 계엄 때는 견제 기능이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 때처럼 견제 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 독재 국가로서 견제 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견제 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이 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 불능으로 무너진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치명적이다. 잘못하면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이낙연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그 후보와 어젯밤에 강화문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 만나서 한 얘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은 두 사람은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그러니까 3년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3년만 대통령을 하고 그 사이에 개헌을 완성하겠다. 이것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수긍을 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경청을 했다. 그는 저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도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기죠. 그 입학 동기인데 이낙연은 법대 출신이고 김문수 후보는 경영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김문수 후보가 20년이 더 늦었다. 왜 그랬느냐?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재적 그리고 옥고도 치렀다. 이렇게 이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경의를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상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은 악연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 4.10 총선 때 후보 그러니까 합당을 선언을 했다가 서로 뭐 뜻이 안 맞아서 열흘 만에 결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이준석 양쪽이 막 감정 싸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에 합류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준석의 캐릭터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지금 당장 본인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서 이익이 되는데 과거 일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스타일은 더욱더 그렇죠. 철저하게 어떤 그 정략적인 이 계산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앙금이 있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겉으로는 뭐 비판을 하고 오늘도 이준석은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내놨는데 김문수 이낙연 공동정부론에 대해서 공동정부라는 것이 사각형 원 같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주장에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다. 이 김문수와 이낙연 하는 것은. 그런데 본인도 그전에 이낙연과 합당까지 다 했었죠. 했다가 결별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은 핑계일 뿐이고 이준석도 필요하면은 지금 이 단일화 데드라인이 사실상 내일입니다.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죠.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면은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하면은 사전투표에서 만에 하나 이준석을 찍은 표가 이준석이 나중에 사퇴를 하면은 무효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일 지나면은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서 단일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데드라인 있는데 마지노선인데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지 그것은 좀 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본격적으로 자강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강론. 3자 대결구도 그래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해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준석과 단일화하지 않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종의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서로 이제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투표하면서 단일화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이 다 넣으면은 이준석에게 표를 주면은 이게 사표가 된다. 사표, 죽은 표가 돼버린다. 어차피 이준석은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재명만 좋아진다. 극단적으로는 김재원 전 의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이 당선된다. 자, 극단적으로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유권자에 의해서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고 특히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도 사실상의 연대를 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개헌 빅텐트가 선거 막판에 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텐트가 쳐진 상황에서 이준석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고립되는
자,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 막판에 그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아마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비명 행사를 당했던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계라고 있었죠. 과거 이낙연계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못 들어가고 박해에서 있죠. 자, 그쪽의 움직임 같은 것도 오늘 많이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는 오늘은 저녁 7시에 보내드립니다. 저녁 8시에 후보들 3차 토론회, 마지막 정치 분야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8시 토론회를 보시라고 오늘 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토론회 전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